창원시 의회가 의장 폭언 의혹과 의장 명의의 공로패 반납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연말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박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자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 될 창원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의 역할과 기대 효과에 대해 짚어봅니다. 양산시 3호동에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60대가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24일) 새벽 함양군 수동면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 수동 졸음쉼터 인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고속버스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옆면을 충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공식 일정을 마치고 연말 휴식기에 들어간 창원시 의회가 잇단 갈등과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의장 폭언 의혹을 둘러싼 공개 충돌에 이어 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의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창원시 의원이 같은 당 손태화 의장의 폭언 의혹을 다시 꺼냈습니다. 앞서 의회 신상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출장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의원은 손 의장이 직원들 앞에서 왜 거짓말하느냐 등의 발언으로 자신을 지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 의장이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의원한테 확 했다는 얘기는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개 사과는 못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공개 사과를 못하겠다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라도 왔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손태화 의장은 구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관내 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즉시 승인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의장은 구 의원이 출장 사항과 관용 차량 사원 등을 보고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구 의원이 거짓말 발언에 화가 나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래고래 감을 지르다 보니까 내가 홧김에 그래 확 이래 했다고. 그런데 그거는 부적절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모욕을 당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거든요. 이 같은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진 의원은 폭언 논란은 물론 계엄 옹호 발언과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손 의장 명의의 공로패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협치가 안 된 그런 의회의 모습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의장님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이번에 상 반납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의장님께서 또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의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의장의 독단 운영 논란과 의원들의 SNS 발언 논란까지 겹치며 혼란을 겪어온 창원시의회. 연말까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새해에는 대립을 넘어 변화된 의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가 지난 23일 여자 청소년 쉼터를 개관했습니다. 가정박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자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정나교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팀장 정나교입니다. 네, 먼저 창원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개관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가출이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위기 청소년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 및 시외 버스터미널 인근에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여 위기사항 조기 개입을 통해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고 창원시 관내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없어서 지원이 필요한 여자 청소년들이 타 지역 시설로 연계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을 방문한 여자 청소년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본 시설은 9세부터 24세 이하의 가정 밖 여성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고 정원은 10명입니다. 보호기간이 3개월 이내 단기 보호이며 이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9개월간 보호를 합니다.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치료 및 예방활동, 의식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을 분류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 운영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쉼터 개관을 통해서 갈 곳 없는 위기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정과 사회로 안전한 복귀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청소년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안전망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정나교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권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교육 분야에서 2년 연속 유일한 청렴도 1등급, 5년 연속 최고 등급 기관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상남도도 이번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1등급,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맞춤형 교육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정착,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4일 오전 6시 40분쯤 함양군 수동면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 수동 졸음쉼터 인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고속버스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옆면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승객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등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3호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가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23일 오후 6시 50분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60대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치면서 다음 날 새벽 2시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택시 운전기사 B씨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85km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이 어두워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남대학교가 오늘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정시 모집 지원은 가나 다군 각 1개 모집 단위 지원이 가능하며 군이 다른 경우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나 다군에서 기존 수학 선택 과목 선택 시 적용되던 수학 100분위 점수 가산점이 폐지됐으며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경남대는 나군의 체육교육과와 웹툰, 디자인학과, 미술교육과와 음악교육과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실기고사와 일정 장소 등 유의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980년 사북 사건의 진실을 다룬 영화 1980 사북 원주 상영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상영관이 만석을 넘어 복도까지 관객이 들어찼고 당시 군사재판을 맡았던 전직 재판관이 영화를 본 뒤 공개 사과에 나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몰리며 좌석은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자리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은 복도에 앉거나 서서 영화를 지켜봤습니다. 1980년 사북 사건을 다룬 영화 1980 사북 원주 상영회가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당시 사북 항쟁을 이끌었던 이원갑 고문 피해자가 손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씨는 편지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사북 항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단을 캐면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이날 상영회에는 당시 계엄하에서 광부들의 사북항쟁 관련 군사재판을 맡았던 전직 재판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원배 법무사는 당시 일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군사재판에 회부된 광부 28명 가운데 22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인원에게도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임 법무사는 영화를 관람한 뒤 피해자들과 관객들 앞에서 당시 재판부도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가한 고통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사북 사건을 재판관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했습니다만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것을 제가 다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심한 줄은 알지를 못했고 오늘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45년 만에 당시 피고인이던 광부 대표와 군사재판관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 아픔을 안고 온 많은 그 피해자와 가족들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명예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고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1980 사북의 전국 시민 상영회가 이어지면서 사북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026년 새해 부산의 첫 일출은 오전 7시 32분에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주요 명소 새해 일출 시각 자료를 보면 1월 1일 부산은 해운대와 태종대, 다대포 모두 7시 32분에 해를 볼 수 있고 경남 거제는 7시 33분, 남해는 7시 36분에 일출이 시작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 경우 이보다 더 일찍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월 1일 독도의 일출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한전물류센터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유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은 한전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한전전력공사 이사회를 최종 통과되면서 경남권 차세대 물류센터의 밀양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될 한전물류센터는 전력기자재의 입고부터 보관, 출고, 수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나노산단 내 약 10,000평 규모로 조성돼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생활용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부는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사회공헌에 활용한 첫 사례로 직원 182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생필품 47개 품목에 모두 2,500여 개로 2,2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38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